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IM3 IH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오픽이라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이고 그리고 이 직장인 오픽이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 오픽이라는 테스트 뭐의 약자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자, 오픽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구두로 보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인데 형식이 어떤 형식이에요? 바로 인터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뷰 문제에 답변하는 그런 오픽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요. 어디 앞에서 본다? 바로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응시하시게 됩니다. 자, 오픽 시험은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설문조사와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background survey하고 self-assessment인데요. 자, 이 두 가지는요, 본 시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이제 20분 동안 하시게 될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 내용과 여러분이 난이도 선택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시험, 본 시험 문제의 문항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설문조사, 본 시험에 앞서서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의 신분과 그리고 거주지, 취미 활동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 토픽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문조사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화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신분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내용이라서 현재는 현재 기아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과 그리고 학생인지 아닌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즉 거주지 묻는 문제인데 혼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나 룸메이트가 있는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등등등 여러분한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에 맞는 내용을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취미, 여가생활, 운동, 휴가하고 관련된 12개의 항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최소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선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딱 12개만 선택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화제가 많을수록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최대한 12개만 선택하자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 내용은 4번부터 7번에 걸쳐서 총 그 내용 전체에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 12개만 선택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가 활동으로 2개 이상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쭉 항목이 나옵니다. 영화 보기도 있고요. 스포츠 관람도 있고 등등등 해서 이 안에서 2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넘버 5죠.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역시나 항목이 나와요. 뭐 음악 감상도 있고 요리하기도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마지막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보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 남학생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막 축구나 아니면 농구나 이렇게 여럿이서 하는 운동이다 라고 해서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말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에 이제 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세요. 그래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좀 제외를 하고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혼자서 하는 운동을 선택을 하도록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나 라고 해서 국내 여행, 해외여행, 국내 출장, 해외 출장 또 집에서 보내는 휴가까지 나와서 여기에서도 1개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지 이제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 거요. 우리 자가 난이도입니다. 우리 자가 난이도 말 그대로 혼자 스스로 자신의 레벨을 선택하는 건데요. 6가지의 답변 샘플을 듣고 자신의 수준하고 가장 비슷한 샘플을 선택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자가 난이도 선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요. 여기 이렇게 마킹할 수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각각 녹색의 버튼,
누르시면요. 샘플 답변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비스 단계, 가장 기초 단계로 한 10단어 이하로 떠듬떠듬 얘기하실 때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 가장 하이한 단계죠. 하이 레벨일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해서 쭉 순서대로 나시는데 여러분 지금 2급을 공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2급 공략일 경우에는 난이도 3에서 6단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거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나 이거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 안 돼요. 자, 3번째부터 6번째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처음에 선택을 했다가 너무 어렵게 선택을 해서 문제가 어렵게 났다. 그러면 당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7개 문제를 푸시고 나서 8번째 문제 가기 전에 그 사이에요. 난이도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쉽게 선택했거나 너무 높게 여러분의 자가 선택을 하셨을 때, 자가 진단하셨을 때는요. 수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픽 시험 그럼 레벨은요. 뭐 아시고 계시는 분은 이미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총 이렇게 크게는 7단계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노비스 단계부터 AL이죠. 그죠? 어드밴스 단계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건 이 인터미디어에서 3단계죠. 또는 이렇게 IH 단계. 자, 요게 바로 2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급을 노리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오픽 화면 어떤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고 컴퓨터 앞에 딱 앉으시면요. 바로 이 인터뷰. 저 면접관입니다. 면접관 에바를 만나시게 됩니다. 지금 여기선 딱 정지 화면이라서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는데요. 실은 실제 화면에 가시면 보면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요 에바하고 좀 친숙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항이 표시되어 있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지금 4번 샘플이죠. 그래서 지금은 4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 화면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리플레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질문을 들으실 때 2번까지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한 번 더 들으면 감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점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한 번에 알아들었다 해도 다시 한 번 들으실 때 듣는데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토픽들, 화제들, 뭐에 대해서 공부했더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번까지 듣는 걸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를 보시면요. 답변을 녹음하실 때 이 리코딩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잘 뜨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답변하셔야겠죠. 자, 답변이 완성이 됐을 때는 넥스트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오픽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자, 이제는요. 직장인 오픽이라는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급을 원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 강의 특징 자가 난이도 3에서 6단계를 선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100% 맞춤 특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드리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난이도 3단계에서 6단계 문항을 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1번 문제 나올 것 같고요. 자,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3 컴보 해서 총 7개 나오면 7번째 문제 끝나고 나서 자가 난이도 다시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 컴보 문제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다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콤보 문제, 회사 문제에 대한 거, 영어 관람에 대한 문제, 저 실전과 가까운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된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8번부터 10번 역시나 3 컴보 문제로 나오죠. 그리고 또 3 컴보 문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10번까지 돌발 문제 아니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를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까지 롤플레이 문제를 받게 되세요. 그래서 이 롤플레이 문제 또 마지막 14번부터 15번까지는 여러분이 레벨 선택한 거에 따라서 롤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투콤보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슈 문제 투콤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전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그 형식에 맞춰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전과 가까운 그런 맞춤형 과정이 되겠네요.
강의 특징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를 보시면요. 최근 2년간 빈출 문제를 엄선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2급을 공략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2급에 맞는 실전 문제, 정말 나왔던 문제들을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최근 2년간 빈출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예를 들자면요. 설문조제 문제 같은 거,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3콤보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음악 감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이만큼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자,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학원에 관련된 문제가 220회에 가깝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MP3를 묻는 문제, 롤플레이 2콤보 같은 경우에는 여행 문제, 그리고 이슈 2콤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악 기기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이렇게 잘 분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엄선한 문제로만 다뤄드린다는 겁니다. 네, 제가 제 과정 자랑을 너무 열심히 했나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세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20강의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 20강으로 이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0강이 막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가져와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자, 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문제 위주예요. 즉 직장인으로서 알고 싶은 표현들이나 아니면 알아야 될 것 같은 표현들, 그리고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을 수록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장인 관련해서 최다 빈출 문제예요. 학생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신분을 직장인으로 표시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문제들만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전체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들을 수록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20강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요. 자, 예를 들자면요. 같이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이 노란색 글씨를 보세요. 자, 주황색 글씨인가요? 네, 주황색 글씨를 보시면요. 직장인 관련된 문제, 최근 2년간 최다 출제 문제, 그렇죠. 아니면 가장 선호하는 설문 주제 등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여러분하고 밀접하게 잘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오픽이라는 거 출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난이도 3에서 6단계, 즉 2급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 총 15개 출제 문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근데 자, 여기 15개입니다. 여러분 2급 선택하시게 되면요. 15개의 문항을 무조건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5개의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같이 샘플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토픽은 1번 문제 자기소개 100%입니다. 여러분 15문제 중에 1번 문제 자기소개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자, 신분 또는 거주지에 묻는 문제죠.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취미,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12개 항목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관련된 거 3개에서 1개, 최소 1개에서 3개까지 나오는데 이게 3콤보로 나온다면 몇 개입니까? 3개에서 9개의 문항이 출제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대 15개에서 9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돌발 문제가 나와요. 즉 랜덤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랜덤 토픽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롤플레이 문제도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 이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레벨이 5, 6단계로 선택하셨을 때 풀으셔야 하는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데 이거 역시 5, 6단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문항 딱 픽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고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라고 했습니다. 1번 문항이니까요. 우리 에바가 우리 그럼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하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는 문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연습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분하고 거주지를 선택했을 경우에 3콤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우리 여러분 직장인이죠? 직장인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3콤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직장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뭐 회사가 될 수 있고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연달아서 같은 주제 하에
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서 연달아서 문제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신문과 관련돼서요. You indicate in the survey that you work. 직장인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I'd like you to tell me about your company 라고 했습니다. And what you do. 바로 회사하고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라는 문제가 처음에 나오다가 자, 이거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를 들어보니까 또 3컴보 중에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Tell me about a project you worked on recently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왔죠. 아까는 회사 소개, 업무 소개. 두 번째는 최근에 한 프로젝트 나왔습니다. 비슷한 토픽이죠. 그리고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도요. Describe the first project you participated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즉, 과거 경험을 묻는 직장인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자, 이렇게 연달아서 3개로 3컴보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취미에 관한 건데요. 우리 취미, 여가 활동, 스포츠 등등등 총 12개 항목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12개 중에서 예를 들자면 나는 영화 관람을 선택을 했다. 근데 이 영화 관람에서 어떤 식으로 3콤보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What types of movie do you like?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비의 타입, 즉 장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What do you normally do? 라고 했습니다. 언제? 바로 영화 관람할 때 보통 뭐 하겠니? 라고 묻겠죠. 그래서 관람하는 동안, 관람하기 전에 또는 관람한 후까지 해서 이제 앞뒤 전후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영화 관람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reflect back to the last movie라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 과거 경험이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한 가지 토픽, 영화 관람이라는 이 취미 활동을 한 가지를 두고서 이렇게 다양하게 3콤보로 연달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돌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돌발 문제 역시 3콤보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3콤보 형식으로 나옵니다. 자, 돌발 문제 예를 들자면 명절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테스트로 오픽 시험을 봤을 때 이 명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를 정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연관돼서 3가지 콤보로 나올 수 있는데요. 보실게요. Tell me about holidays in your country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국가에서의 그 명절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소개, 간단한 뭐 설명이나 묘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holiday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을 한 다음에 describe it to me in detail.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라. 예를 들자면 그 activities 뭐인지, 그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척들하고 모여서 하는 activities가 뭔지 명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활동들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think back이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 대해서 회상해봐라 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어렸을 때, 자, 어렸을 때 뭐겠습니까? 명절과 관련돼서 어렸을 때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야 뭔가 패턴이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네, 설문조사나 돌발이나 아니면 신분, 거주지 상관없이요. 3콤보로 나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묘사나 아니면 마지막에 묘사 설명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3콤보 중에 마지막 문제는요. 늘 과거 시제로 해야 되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롤플레이 3콤보 문제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문제는 또 과거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롤플레이 문제, 그쵸? 롤플레이 뭡니까? 여러분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형식이기도 해요. 바로 말 그대로 역할극입니다. 상황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기를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공연 보기라는 설문조사에서 공연 보기를 선택했을 경우에 롤플레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3콤보 확인해 볼게요. 자, I'll give you a situ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드릴게요. 에바가 여러분한테 상황을 주고요. Ask you to act it out. 자, 연기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요, 첫 번째 롤플레이 1콤보, 첫 번째 콤보죠. 이 문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바로 ask 3 to 4 questions입니다. 자, 상황이 주어지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봐라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공원보기라고 했는데 공원보기로 했는데 그 티켓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공연하고 관련된 3개에서 4가지의 질문을 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시작한가요? 예약이 필수인가요? 뭐 얼마인가요?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라 라는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complicated 하게 됩니다. 복잡해져요. 예를 들자면 상황이 주어지고요. 문제 상황에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에 대해서 제시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자면 Unfortunately, you have a problem which you need to resolve 라고 해서 자,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당신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해보고 그리고 offer two alternatives 라고 했습니다. 2가지 대안책을 제안해라. 즉, 3콤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3개에서 4개의 공연 보기에 관련된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상황, 공연 보기하고 관련된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2개에서 3개 또는 3개에서 4개의 대안책을 제시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3콤보 마지막 무조건 과거 경험이라고 했어요. 자, 롤플레이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롤플레이가 같이 3콤보를 묶여서요. 롤플레이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관련된 그런 과거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예시죠. Have you ever had tickets for a performance or other events? 하고 but you couldn't go 라고 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냐? 바로 2번과 상황이 비슷한 이런 경험이 있었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너의 계획에 영향을 미쳤냐라는 문제. 즉 과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롤플레이 상황극은 2번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술 형식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3콤보 구성을 갖는 게 이 롤플레이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롤플레이 2콤보 문제인데요. 여러분 14번하고 15번 자, 마지막 2 문제예요. 여러분이 난이도를 3, 4단계로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2콤보의 롤플레이 문제를 다루시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영화 보기 문제인데요. 형식은 비슷해요. What kinds of movies do you like to see?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죠.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Please ask me 3 to 4 questions 라고 해서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라는 문제로 바로 영화 보기에 관련된 어떤 묘사 문제나 아니면 롤플레이 문제가 좀 쉽게 이 콤보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쉽기 때문에 난이도 3, 4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 콤보 질문하기 문제가 아니라 롤플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콤보 이슈 문제를 다루시게 됩니다. 바로 이 이슈 문제가요. 마지막 문제, 5, 6단계의 마지막 문제인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 가기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2콤보 이슈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compare the activities라고 했습니다. 바로 비교 문제가 나옵니다. 자, 비교하시는 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that children and adults do at the park. 즉 공원에서 하는 일을 아이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일을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른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구성을 좀 잘 짜서 좀 짜임새 있게 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이 문제도 좀 사실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콤보 문제. 이 이슈 두 번째 콤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자, 보시면요. Let's talk about some issues about today's park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 즉 공원과 관련된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디스커스하는 내용이 납니다. 토론하는 내용이죠.
What are the largest challenges public parks are faced with these days? 그쵸? 가장 큰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리고 나서 which steps need to be taken to address these issues? address these issues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주어져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즉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하는 그런 어려운 이슈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것도 우리 차차 강의를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 꿀팁입니다. 이게 꿀팁이 뭔가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1강이잖아요. 근데 20강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강부터 20강 총 20개의 꿀팁을 매 강의마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꿀팁 굉장히 말 그대로 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외적으로, 내용 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잘 간추려서 팁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의 팁은 이겁니다.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입니다. 자, 이 확률 아무렇게나 막 모은 게 아니라 데이터 바로 학생과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이따 확인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데이터들이요. 국내 최대 오픽 카페 그리고 또 6개 어학원에 다니시는 수강생분들과 그리고 어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서 응시자들 모두의 의견 3,000명의 의견을 모아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난이도 선택을 3, 4단계로 했을 경우에 즉 자가 난이도 단계에서요. 우리 그 녹색 버튼에서 이렇게 듣고 선택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점수를 받았더라. 즉 IM2, IL 그리고 IM1이 있더라. 자, 우리가 공략하는 2급 점수는 안 보이네요.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 5, 6단계 선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공략하는 점수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었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3, 4단계를 선택해야 될까요? 5, 6단계를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는 3에서 6단계 아무거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게 된가요? 아니에요. 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도요. 역시 2급을 받았던 학생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IM3하고 그리고 IH 자, 보니까 합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20%죠. 여러분 산수해보세요. 그러면 몇 명 중에 몇 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5명 중에 1명은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2급 점수를 받았더라.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IM3하고 IH 합해보니까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10명 중에 6명이죠. 그러면 굉장히 높은 2명 중에 1명 이상은 받았다는 겁니다. 확률이 더 높아지네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즉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쉬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좀 꼼꼼하게 잘 대답을 해보겠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 안에 들겠다. 그렇다면 3, 4단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받아서 확률이 높은 요걸 받아보겠다. 그렇다면 5, 6단계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수준과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와 선호도를 잘 생각을 고려를 해보시고 3, 4단계나 5, 6단계 전략을 잘 세워서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2급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제는요.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테스트인지 좀 감이 오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픽을 소개해보고 그리고 또 이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직장인 오픽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아까 본 그 커리큘럼 순서대로 하나씩 문제를 다뤄보고 그리고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요.